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달이 이제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쌀쌀해졌고요. 내일은 정규제 뉴스 오프라인 행사 토크 파티가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울지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만 추우면 1층 로비로 옮겨고요. 좀 덜 추우면 밖에서 가을의 정취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극강 출연진 교수들이 나와서 쭉 이제 그동안의 얘기, 재미난 얘기들 좀 베풀어 주실 것 같고, 또 기타도 한 두어 곡 듣고요. 또, 제 책 얘기도 좀 하고, 또, 뉴스에 출연하신 장원재 박사가 아주 노래가 프로입니다. 그래서, 몇 분 불러서, 노래방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송인 아나운서가 전체적으로 사회를 쭉 끌고 나갈 생각이고,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라 그럼 저도 한 곡 정도 음치의 이 본질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정주필 괜히 노래 시켰다 그러고 또 실망하면 어떠실까 하는 걱정도 좀 됩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국제시장 뭐 국내에서는 이 김무성 대표의 소위 이 안심번호 공천과 관련된 청와대 갈등이 조금 사그러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논쟁도 조금 수준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제 뉴스에서 제가 첫날 바로 소위 이제 정당제도란 무엇인가, 또 이 국민 여론이라는 무엇인가, 또 소위 자유주의적 정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질서정연하게 그래도 조금 이론적으로 이렇게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대차에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폴크스바겐 뉴스와 함께 현대차가 잘 나간다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참 정몽구 회장 정말 참 이 경영자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참 운빨도 있다 이런 우리들끼리는 해봅니다. 뭔가 조금 분위기가 나쁘다면 뭔가 또 분위기가 반전되는 요인들이 나오면서 좋아지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아마 이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는 그 고영주 이사장의 과거 발언을 놓고 아주 민주당에서 새정치연합에서 발끈해서 국회가 부분적으로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이 고영주 변호사는 옛날에 그 관련된 그 재판을 했던 그때 검사였나요? 불임 사건을 실제로 다루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는 분이어서 아마 이런 논란도 사실은 그동안의 과거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그저 간첩 활동이나 공산주의자 활동까지 이 민주화인 것처럼 포장을 해왔던 과거사의 그런 그 투쟁이었습니다. 그 과거사라는 것이 모든 그 과거에 분명한 것까지 무슨 독재 정부의 무엇이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고영주 변호사께서 국회에서 박문진 이사장 자격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간첩은 간첩이고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자다고 하는 요지의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여기서 논의된 내용까지 좀 쭉 소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길게 얘기하기는 좀 부담이 가는 분량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언론을 통해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영주 변호사는 과거에 불임 사건을 직접 핸들링했던 담당 검사이시기 때문에 가장 잘 이 사건들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변호사라고 하는 영화에도 거짓말 투성이었고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가 사실은 그런 데 대해서 좀 더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영주 변호사께서 그래도 용기 있는 발언을 국회에서 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인터넷
돼서 이 고영주 변호사가 오늘 국회에서 증언했던 얘기, 또 새정치 쪽에 국회의원들하고 논전을 벌인 얘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메뉴 보시겠습니다. 황성욱 변호사 좀 이따 모시고요. 미리 보는 환경 있습니다. 또 이 고두현 논설위원 시인이시죠. 시도 한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규제 논평 칼럼은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독일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보시죠. 독일의 정경유착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 미국 자동차 시장만 그렇게 했습니까?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 변화. 사실 이것은 큰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큰 싸움인데 의외로 지금 엉뚱한 데서 문제가 불거져서 큰 대륙 간 싸움으로 또는 산업 간 싸움으로 좌와 우의 어떤 그런 산업이 또 있습니다. 좌익 산업이 있고 우익 산업이 있는데요. 좌익 산업과 우익 산업의 갈등이요 싸움이다 하는 측면도 동시에 있습니다. 신흥국 얘기 계속되고 있어서 글쎄요,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만 제가 꺼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루비니 교수 얘기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 TPP 협상은 오늘 밤 내일 새벽에라도 애틀란타 장관회담에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고위 외교관이 와서 한국이 TPP에 뒤늦게 가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입하는 회원료, 비싼 수업료를 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어떻든 TPP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 하원 국방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황우려 부총리가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네, 이송현 아나운서부터 출발합니다. 10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폭스바겐을 둘러싼 독일의 정경유착을 지적했습니다. 별명이 자동차 장관이었던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 독일의 10대 대통령 크리스티안 불프, 독일 현 부총리 겸 경제장관인 지그마어 가브리엘 등이 폭스바겐의 경영감독위원회 이사회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메르켈 총리 역시 2013년 브뤼셀 EU회의에서 탄소 배출에 대해 이미 결론이 나 있던 협정을 뒤집으며 규제안 시행 시기를 2021년으로 늦춘 바 있습니다. 네, 이 폭스바겐 지배구조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좌익들이, 좌파 그룹들이 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기업 지배구조를 미국식으로부터 이 독일식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완전히 못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경제민주화가 한 발 더 나가게 되면 이 독일식 기업 지배구조로 바꾸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규제 논평으로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독일 기업의 정경유착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 이 기사는 기본적으로 뉴욕타임즈의 기사입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미국과 독일, 유럽 계통의 기업 지배구조의 차이 이런 데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9월에 미국 자동차 판매가 노동절 세일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폭스바겐의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 기아 자동차는 작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판매가 증가하는 등 경쟁사들은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미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미국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작년 동기 대비 15.7% 급증한 144만 2,110세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스바겐의 판매량은 올해 0.6%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점유율은 0.3%포인트 하락한 1.8%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현대 기아차는 9월 판매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작년 동기 대비 17.8%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GM이 12.5%, 포드 23.3%, 크라이슬러 13.6% 등 경쟁사 브랜드들도 일제히 높은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현대차가 지금 BMW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BMW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현대차 그동안에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차별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제라든지 기업에서 비용으로 떨어주는 제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외제차에 굉장히 유리했고 우리 환경부가 이 좀 얼빠진 정책들을 많이 펴왔습니다. 그래서 디젤차를 오히려 장려하고 가솔린차, 배기가스, 질소산화물 이런 소위 유해 배기가스가 적은 가솔린차를 오히려 CO2만 조금 많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CO2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는 히스테리컬한 과장된 반응을 정부가 그대로 제도에 수용해서 CO2를 타면 징벌을 받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디젤을 타도록 유도해왔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의 결과로 외제차가 우리나라에서 무진장하게 팔렸습니다. 그 외제차 기업들이 전부 중소기업들을 비롯해서 전부 이제 비용으로 다 떨어버리는 겁니다. 집에서 타는 차인데도 회사에 등록시켜 놓고 비용으로 회사 비용으로 다 떨어버리고 뭐 그 비용에 한도도 없으니까 뭐 BMW다 벤츠다 이런 이제 고급 승용차들 막 회사로 등록해 놓고 사실은 개인 용도로 쓰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현대자동차는 이 미국 시장에서 많이 팔릴수록 미국 고속도로 교통청인가요? 거기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한 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도요타 당했고 돌아가면서 당하고 있거든요.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몸조심을 하고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 3분기 신흥시장에서 유출된 투자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주요 외신은 국제금융협회를 인용해 3분기 신흥국의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순유출된 투자금이 모두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시작된 2008년 4분기에 1,050억 달러 이후 가장 많은 순유출액입니다. 국제금융협회는 지난달 30일로 끝난 3분기에 비거주 투자자들이 신흥국 채권은 210억 달러, 주식은 190억 달러 순매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옐런의 지도를 요즘 조금 의심받고 있거든요. 국제금융시장에서. 그래서 어떻든 올해 중으로 말하자면 금리를 조금씩 올라가면 이제 자금 스퀴즈가 됩니다. 자금 스퀴즈가 오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채권 투자하는 분들은 많이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뉴스부터.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의 일부 대학들이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주고 외국인 학생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장학금이나 학생 융자 등을 받는 일이 드물어 학비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학들은 브로커들에게 입학한 학생 한 명당 약 $1,000에서 $1,600를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중개인들이 학생들의 입학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자격 미달 학생들이 입학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미국 쪽의 보도죠. 원천을 아까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누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글쎄요, 뭐 유학 많은 것 자체를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오늘 마침 영어 시험을 절대평가로 낸다. 수학 시험도 쉽게 내지 어렵게 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근데 그런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자식은 미국에 보내서 영어 공부를 아주 알토란 같이 시키고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좌빨들도 뭐 자식들 전부 미국에 있어. 뭐 유명한 좌빨, 우리나라 유명한 좌빨도 다 미국에 자기 자식들이 가서 공부하고 MBA 하고 있고 자본주의 반자본주의 운동하는 사람의 아들이 미국 가서는 자본주의 핵심적인 과목인 MBA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돌아오면 뭐 금융회사에서 잘 나가고 소위 애비는 금융자본 맨날 규탄하면서 우리나라 서민들 오히려 괴롭히고 아들은 금융자본에 취직하고 이런 우리나라 좌익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그 뭐 포도주 좌익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또는 뭐 강남 좌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참 우리나라 좌익들의 이 허구적인 좌익 의식들은 정말 참 개탄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영어를 가르치죠. 학교에서 영어는 못 가르치게 만들어 놓고 무상급식 한다고 영어 원어민 교사들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자기 자식은 미국 보내서 공부시키고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지금 뭐 좋은 누군가요? 자기 자식은 왜 턱 먹고 다니고 자기는 턱 먹고 없앤다 그러고 참 그런 위선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미국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로 꼽히는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중동의 정세 불안을 향후 가장 큰 국제적 불안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어제 기고 전문 매체 신디케이트에 중동 사태와 세계 위기라는 글을 기고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동 정세 불안이 유가 시장 질서를 흔들어 세계 경제에 위협을 주고 난민이 유럽에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동 청년들이 삶의 절망을 느껴 극단주의자나 테러리스트로 전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전부 10개입니다. 10개고. 네, 지금 5개. 5개를 하셨죠. 1부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1부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동 정세는 지금 그 시리아의 폭격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긴급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이 오바마가 아주 지금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묘한 시점에 지금 러시아가 미국을 아주 곤란한 지경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에 아사드가 이제 친럽하기 때문에 그 반군은 이제 약간 친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데 오히려 와가지고 그 이제 IS가 또 이제 국토의 절반 정도를 점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IS를 통제하러 왔다고 와가지고는 바로 그 말하자면 친미 세력, 친미 반군들 지역을 강탈을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도 일반 또 무고한 시민들이 또 많이 죽어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어떻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의 중동 정책 넌 뭐냐? 완전히 뭐 엉망 아니었나? 이런 얘기가 이제 미국 안에서 중동 전부를 러시아에 내줄 거냐 하는 이제 여론이 미국 안에서 아주 급속하게 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비니 얘기로 오늘 제가 중동 뉴스도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될 뉴스이기 때문에 뽑아서 여러분들께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유가에 다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루비니가 하고 있거든요. 유가 시장, 석유 시장을 또 한번 충격을 주면서 흔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럴 가능성도, 그러니까 유가는 아마도 지금 이제 45달러, 오늘도 지금 유가는 약간 횡보입니다. 약간 플러스에서 횡보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라도 급등급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서 난민이 터지고 러시아가 시리아에 들어가서 시리아 반군 지역을 폭격을 하고 IS는 IS대로 활동하고 있고 한 나름대로 이거 시리아에 국한되어 있는 분쟁이 어느 순간에 인근 지역으로 폭발적으로 번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루비니 교수는 염두에 두고 있어서 우리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 보시고 황승욱 변호사 모십니다. 어때? 내 새로운 노트. 한 손엔 S펜, 다른 손은 뭐 없냐고? 환상의 그립감.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깜빡했다. 배터리도 없잖아. 뭐 있지? 충전됐겠지? 땡큐 노트. 삼성 Galaxy Note 5.